자, 이제 공간정보법부터 보겠습니다. 지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묶어서 갈 것이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 지역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고 북서기번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 부여한다라든가, 자, 시군 구별로 부여한다. 그 다음에 북서기번법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 두 번째 이슈가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행축지 들어가면 다 준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있겠고, 세 번째 도행축지지 들어가게 되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 3번 지문 보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소관청 결번 생긴 때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나와 있고요. 끄트머리 준용한다. 4번 오른편, 5번 틀린 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고, 그걸 벗어난 문제, 지금까지 지번자 공간정보법에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자 5번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이제 지목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 상당히 지저분했던 거 위주로 다 뽑아본 것이고요. 일단은 지목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속시설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마침표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속시설물 뒤에 뭐라고 사족을 붙여서 틀리게 구성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목공철수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 크게 이제 세 가지. 제일 어려운 형태 문제가 이 문제죠.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공업용지는 없어요. 공장용지는 있지만은 공업용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답은 2번 물을 정수하여 해서, 자, 끄트머리 가서 쭉 보니까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정수하면은 이 지목은 뭐가 된다? 수도용지에서 답을 2번으로 뽑았고요. 3번 쭉 가서 끄트머리 봐야 돼. 연완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라고 해서 재배하면 답이 되는 문제가 될 테죠. 그래서 자생하는 토지가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목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가 뒤쪽에서 계속해서 바꿔치기 한다. 그다음에 4번 지문 쭉쭉쭉 가가지고, 자, 재배하는 토지과 라고 되어 있고요. 중림지에 지목은 전으로 한다 해서 재배하는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까지는 전이 되겠지만 중림지라고 하는 것은 임야의 일종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항상 뒤에 갖고 장난친다는 걸 미리 마음의 순서, 마음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사적지에 속하지 않는 거, 학교용지, 공원용지,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사적지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은요 2번 가지고 구성했고요. 요거 한번 또 전체적인 지목의 종류 한번 스크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차례요 220. 자, 바로 3페이지인가요? 그래서 3페이지부터 2페이지부터구나 해서 지목의 설정 기준,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고요. 일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요건 던져주는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하는 거, 목장 용지, 공장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학교 용지, 체육 용지, 종교 용지까지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 용지로 끝나는 지목 이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음제로 표시하는 거 간간히 나오죠. 그래서 천원차장, 하천은 천으로, 유원지는 원으로, 주차장은 차로, 공장 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끄트머리 재배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 물을 상식적으로 이용해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 된다. 자,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과수류 재배하는 토지. 다만 이제 그 과수원 안에, 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라고 하는 것은 대로 분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목장 용지, 초지 등을 조성한 토지라고 해서 역시 그 안에 있는, 자, 뭐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한다. 여기서 이제 초지 얘기하면은 하나 기억하시겠죠. 농지법에서 농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초조라고 하는 것, 초지와 조경 목적일들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설명드렸고, 임야라고 하는 것, 키워드는 원야라고 해서 여기 이제 자 중림지 이걸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잡종지 중요창고, 염전에서 소금 공장 제외라고 하는 거, 그다음 묘지도 주요 이슈가 되죠. 그래서 묘지 공원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자 점점점 부속 시설물까지가 묘지가 될 테고 그 안에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것 쟁점인데 공장용지 관련해서 두 개가 있는데 공장 안에 통로라든가 공장 안에 주유소 공간은 소위 이제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창고 용지라고 하는 건 나와야 되는데 창고 용지는 보관이라는 것이 키워드. 학교 용지 쟁점 안 되고요. 공원 자 쟁점 안 되고요. 종교 용지 별 의미 없고 사적지 관련해서 자 학교 용지나 지금 이제 공원이나 종교 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문화재가 있게 되면 그걸 따로 토지를 분할해서 사적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 범죄 통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 주차장 쟁점 안 되고 주유소 관련해서 자 이 급유 송유시설 부지라고 하는 것은 공장 용지로 분류를 하고 이것은 주유소 용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철도 용지 어렵지 않을 테고요. 자 제방 하천 국어에서 국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일자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나오게 되면 다 국어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유지 자생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때 양어장도 한번 어려웠었죠. 육상이라고 해서 수상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따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라고 운송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용지, 정수 이 정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목공, 철수, 주창, 학체종이라고 해서 주유소 용지, 수도 용지, 철도 용지까지는 소위 이름하여 자 용지 시리즈로 끝나는 지목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목장 용지, 공장 용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목공철수, 주창,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라고 하는 거, 학교 용지, 그 다음에 체육용지, 종교용지까지 해서 요 정도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지상 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등에서 일단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 가지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공부하다 보면 유치에 극치에 맨날 같은 걸 내고 이것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매년 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읽어서 그렇습니다. 읽어보지 마시고 경계에서 세 가지 이슈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슈.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한 번 나왔던 거 확도사, 확도시 걸리게 되면 자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제일 어렵죠. 해서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뒤에 지적 공부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된다. 해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225페이지 보면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해서 자 좌표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고 위치, 경계점 위치, 위치 설명도라고 하는 거, 사진 파일, 경계점 표제 종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목 이런 것들이 바로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자 경계 변동이 있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1번으로 쉽게 뽑아냈었죠. 그래서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2번 지적소관청 뒤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지난번 시험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읽을 때 주어서로 끊어 읽는 훈련. 3번 지문요.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확도사, 확도시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사업자, 공공사업 나와 있죠?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확정 판결,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이런 표현 들어가게 되면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를 얘기고요. 5번 지문이요. 자, 바깥쪽 어깨 부분에서 오름표. 답은 1번으로 쉽게 구성을 했던 사례.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지연명부의 등록상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일단 또 기본적으로 답은 일단은 3번이 되게 될 테고요. 자, 가보십시다. 우리가 해서 자, 지적공부의 등록상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등록이 되는 사유가 되겠죠. 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228페이지 가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가지 면이개라고 해서 면적과 이동 사유와 개별 공시지가 이게 바로 자,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 자, 이게 공유지연명부 이게 문제를 잘못 구성했나 해서 다시요. 공유지 문제 잘못 구성했어요. 이거요. 대지권 등록부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문제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어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상으로 틀린 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지권 등록부가 돼야 돼요.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고 하는 것 해서 보게 되면 표명대지 있었고 공지연명부는 자,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전제하고 문제를 볼게요. 해서 자, 자,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자, 이건 이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어디에서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겠고, 다시 공지연명부에서는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서는 소유권 지분 외에도 자, 표명대지라고 해서 표시, 명칭이라고 하는 거,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그 외 지적도면 뒤에 문제 구성하게 될 텐데 자, 제축, 색지경지라고 해서 자명부와 축척과 색인도, 치치치, 경계, 지목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자, 포인트가 뭐가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좌호호호 이런 식으로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지금 본 토지 표시관은 지적 공부의 복구자에 관계된 관계 자료끼리 연결된 것은 해서 지금 초반에 편집이 잘못되어 있던 자료가 되겠고, 자, 일단은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해서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슈가 뭐가 되냐면 지체 없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복구, 불나서 홀라당 타버렸다. 그러면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다음 2번째 이슈가 복구에 관계된 자료라고 해서 이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관계 자료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유자에 관한 복구 관계 자료 2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뭘 가지고만 구성이 됐냐면 그냥 묶어서 복구 관계 자료가 뭐냐라고 하는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지적 공부의 등본,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거, 요 2가지. 자, 요거 편집 바꿨는데 요 2가지가 뭐가 된다? 바로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관계 자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답은 일단 1번으로 체크해 놓고요. 자, 나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적 공부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측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목 변경은 측량을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 관련해서는 측량 성과도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측량 성과도를 작성을 한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요거 작성을 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얻어다 정리하게 된다. 다시 그림을 외워버려야 돼 해서
자, 측량 성과도 또는 측량 결과도 용어 혼용했습니다. 그래서 측량 성과도나 결과도를 작성을 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지적 공부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복제된 지적 공부라는 것이 있게 될 테고, 복제를 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지적 공부의 등본 이라고 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기서 또 하나가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자료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에 관계된 자료가 되게 될 것이다. 다시요, 기본 구조를 외워야 돼.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거 먼저 세팅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지적 공부가 정리가 되면 이걸 베이스로 해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할 수도 있겠고, 자,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종합 증명서도 만들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되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측량 성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복제된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든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를 활용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등기상 증명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난이도를 올려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측량 성과도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또는 등기 신청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기억령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관계 자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자,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지금 이제 229페이지 가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것이 보존과 복구와 열람 중에서, 자,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작년 문제에서는 열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정보, 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 컴퓨터망에 이게 지적 정보가 저장이 된 경우, 자, 일단 보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근데 열람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열람을 할 때는 자, 시도지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 동장한테 다 열람 신청을 하게 된다. 요걸 가지고 작년에 시도지사에게 열람 신청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었고요. 이제 남는 게 지적 공부의 복구 관련해서 지체 없이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요걸 틀리게 뽑을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 이런 식의 국토부장관의 승인, 이런 것들, 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복구한다, 이런 것들 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고, 복구에 관련된 자료에서 토지 표시 관련해서 측량 결과도 성과도 같은 얘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등본,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복제된 지적공부, 이런 것들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가 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소유자 표시 관련해서는 등기상 증명서 등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1번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적 측량에 대한 검사 측량을 해야 하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우리가 이제 외웠던 것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경현해서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니은하고 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검사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 나머지는 다 검사 측량하는 거죠. 자, 우리가 따로 외울게. 자, 먼저 이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여기서 답은 이제 기억, 디귿, 미음이 되게 될 테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테고, 여러분 자료 이제 제일 어려운 거 231페이지. 자, 지적 측량의 종류라고 해서 231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복 확제,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복 확제에서 이동 측량이라고 하는 거,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이복 확제라고 하는 거. 근데 토지 이동이 8개가 있었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목 변경, 그리고 등록상 정정과 말소, 요렇게 8개가 있는데, 지목 변경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합병, 이때는 따로 이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에 일정한 내용이 똑바로 반영이 돼 있는가, 똑바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측량. 이걸 우리가 검사 측량에서 두 가지 니은 리를 제외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측량의 종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검토 드릴 주제. 자, 지적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가 지적 공부 중에서 지적도라고 하는 거, 지적도면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지적도와 임야도 두 개를 묶어서 바로 지적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별건 아니고요. 지목이 임야였을 때만 임야도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27개 지목은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요. 자, 1번 지문 축척이라고 하는 거, 지적도의 경우 7종이죠. 그래서 500, 600, 자, 그 다음에 1000, 1200.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6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해서 총 7종의 자, 축척을 활용할 수 있다. 임야도 같은 경우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의 지적도. 자, 이게 문장 두 개로 정리하죠. 그래서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도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은 4번 뽑았어요. 해서 자, 색인도 해서 색자는 들어가죠. 그러나 호자 돌리면 어떻다?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했고요. 5번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나 꼭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 주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끼리 나열된 것은 해서 자,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거 두 개 외우시는 거죠. 아까 우리 검사 측량 안 하는 거 두 개 외우듯이 지적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거, 국가나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측량에 대해서는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 측량 의뢰할 수 있는 경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적 재조사 측량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니은하고 리얼 이 두 가지는 어떻다? 이것은 자, 지금 이제 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토지를 분할을 하고 싶으면 토지 소유자는 뭘 한다? 지적 측량을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두 가지 있었죠. 자,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것이 국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는 측량.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지자체, 시도시사, 시군구청 등이 지적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확인해보는 측량, 검사 측량. 이 두 가지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문제이지 개인이 의뢰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자, 지난번에 이게 나왔었죠.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거꾸로 이제 측량 의뢰할 수 있는 것에서 두 가지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이라고 나와서 다 의뢰할 수 없다라고. 요건 23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죠. 그래서 231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게 되면 측량 의뢰, 토지 소유자 끝머리 측량 의뢰한다라고 돼 있어서 중간에 의뢰할 수 없는 게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것은 어떻다? 제외라고 되어 있다. 이건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측량이지 개인이 의뢰할 사안은 아니다. 나온 김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의 제출이라고 해서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과거에 시도지사에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책에 보여야 돼. 자,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토지의 등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시도지사 나올 일 별로 없습니다. 아까 보존, 복구, 열람 할 때, 보존, 복구할 때 시도지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자, 시도지사가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얘기하고요. 큰 쟁점은 안 되는데 지방지적위원회에 대해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할 때 이때 시도지사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대부분이 다 뭐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3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아까 검사 측량 필요 없는 거 두 가지, 측량 의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실 것.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요것도 거의 지금 이제 한 5년 사이에 4번, 5번 내는 주제가
바로 의결사항의 비교. 답은 일단은 3번으로 구성을 해봐야겠고요. 다시 요건 자료 가지고 정리합니다. 232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많은 일을 합니다. 재심사 등등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거. 지방지적위원회 딸랑 하나입니다. 적보 심사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시군구에 두는 자 축척변경위원회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심의 의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청산금 해서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시결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가 된다?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보셔야 돼. 이거 안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90% 정도는 나올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사항,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사항 비교하는 거 아주 대놓고 출제를 하고요. 그 외 나머지 쟁점으로서 이 지금 적부심사 관련해서는 두 가지, 회의 개최는 5일 전까지, 그 다음에 결과가 너무 얼마 7일 이내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이제 통지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고 7일하고 5일과 7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갈 때 미리 이제 답이 되는 주제가 뭔가 요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건 이제 그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축적 변경 관련해서 일단은 요건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축적 변경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 가서 보냐면은 236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좀 많습니다. 236페이지 해서 먼저 지금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라고 해서 자 10명, 2분의 1 그리고 5명 숫자 이렇게 요작을 했어요. 10명의 2분의 1은 얼마? 5명이다.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라는 거 10명 이하로 해야 되고 그 중에 2분의 1을 토지 소유자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10 나누기 2분의 1은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작년에 이제 개쓰레기처럼 이걸 가지고 5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10명 나누기 2분의 1은 5명. 이런 식으로 문장 기억하실 거. 두 번째 이슈. 자, 동의 의결 승인이라고 해서 자, 3분의 이상 동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가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되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결,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 중간 다 필요 없고요. 중간 나중에 청산이라고 해서 자, 이 신청 1개월 이내가 될 것이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자, 납부하고 교부하는 거 지급하는 거 6개월 이내 각각 6개월 이내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1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내고 하는 거, 내고 교부하는 것은 얼마? 6개월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기본적인 구조.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해서 자, 그럼 요거 볼까요? 그래서 지적정리 통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해서 자, 일단 지적정리 통지에서도 중심축이 되는 것이 7일하고요 15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적 공부에 대한 사항을 지적정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를 해야 되게 되는데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게 되면 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가 필요하게 되면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 날로부터 15일 내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이제 3번 뽑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규 등록하면 경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는 변경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등기가 있어야지 변경 등기를 하든 말든 하는 거고,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자 토지대장 등본 등을 첨부해서 스스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자, 오늘 이 정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두 개만 더 체크를 해볼 것이 여러분 자료 235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 이동 신청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나선 60일 내 이루어져야 되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관련해서는 90일까지 기다려준다. 요걸 가지고 작년에 90일, 60일 각각 바꿔 측에서 두 문제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일단 자, 재작년에 자, 등기법에서 합필 등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합병, 토지 합병이라고 하는 거 허용되는 거, 금지되는 거 나오게 될 텐데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공유자별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합병할 수 있는 게 합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같은 경우 이래 갈 테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라고 해서 자, 두 가지 있죠. 그래서 하나, 자,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해야 된다 해서 15일 내 지적소관청 신고라고 하는 거, 요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 그럼 이제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들, 지적소관청 대신에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 15일 대신에 30일에서 15일 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요것도 최근의 이슈에서 요 정도까지 주요 쟁점 체크해 드렸고, 잠시 끊었다가 등기법 지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